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이게 이제 어떤 병이냐? 이거 이런 식입니다. 50대 정도 되는 여성분이에요. 거의 다 여자입니다. 9대 1이니까 남자는 거의 없어요. 여성분인데 어떻게 오냐면은 입하고 눈이 계속 말라. 계속 건조해.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냥 동네 병원으로 갑니다. 동네 이제 안과나 뭐 내과나 병원으로 가면은 이게 사실 건조하다 그러면은 별로 뭐 해드릴 게 없어요. 검사 뭐 해도 다 정상이고.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그냥 물 많이 드시고 뭐 가습기 건조하니까 요새 건조하니까 가습기 틀어 놓으시고 인공 눈물 넣고. 근데 이제 이게 요새 건조하니까 가습기 틀어놓으시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별로 건조하지 않은 때도 막 되게 막 장마철인데도 이런 분들 마르거든요.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렇지만 별로 뭐 해드릴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 뭐 습기를 좀 보충하고 눈 건조하면은 뭐 안구 건조증 뭐 한두 명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공 눈물 좀 처방해 드리고 뭐 그런 겁니다. 별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걸로 좀 버티는 거예요. 어찌어찌 버텨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진단 말이에요. 점점 심해져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무슨 병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런 확신이 옵니다. 환자분이 확신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도냐면 그런 식의 먹는 것도 힘든 거야.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을 때 막 건조해서 힘들고 이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가끔씩 이제 있을 거예요. 감기약 드실 때 조금 왜 이렇게 좀 건조하고 그러지? 물 자꾸 드시고 그런 거는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뭐 음식을 먹는데 나는 너무 건조해서 뭐 삼키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침이 안 나와가지고 이 침샘이 사실 다 저기 공격법 받아가지고 파괴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침이 안 나오니까 뭐 입에서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잘 저기 섞어가지고 이렇게 싹 넘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되게 먹는 게 힘들 정도.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을 오래 하는 거. 말을 조금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말할 때 이게 엄청난 그 공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침이 계속 말라요. 그래서 이제 좀 강사분들 뭐 강의하실 때 보면은 물 옆에 갖다 놓고 하잖아요. 계속 목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게 저는 이제 유튜브 촬영 뭐 거의 10분 이내로 컷하는데 유튜브 가끔 오래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옆에 물 갖다 놓고 이렇게 물 마시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조금 말해도 입이 조금 말하면 마르고 말하면 말라서 입이 말라가지고 말을 할 수 없는 뭐 이제 그런 경우는 이건 좀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황.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그 류마티스 내과를 가게 되는 겁니다. 류마티스 내과.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가서 딱 이제 뭐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쇼그렌 증후군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참 어렵죠. 이걸 뭐 저라고 해서 이런 분이 왔을 때 바로 딱 진단하고 이러진 못해요. 저도 똑같은 이 동네 병원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 이제 확인을 할 게 있겠죠.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약이에요. 약.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 확인. 왜냐면은 이 쇼그렌 증후군은 사실 드물고 1% 정도 되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많은 병은 아니에요. 이렇게 빈도가 높은 병이 아니라서 일단 빈도가 높은 거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약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신과 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감신경을 조금 올리는 약, 비만약이 그런 식이에요. 비만약, 다이어트 약이요. 그리고 혈압약 중에서 혈압약이 또 그럴 수가 있는데 혈압약 중에서 이제 이뇨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아자이드. 그래서 이런 이뇨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뭐 몸에서 물을 계속 빼니까 몸이 건조해지면서 마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감기 걸렸을 때 많이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 이런 것들도 다 저기 건조증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저기 날코틱스, 진통제죠. 여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저기 항구토제, 진토제라고 하는데 진토제 이런 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약을 하나하나 뜯어봐야 돼요. 무슨 약 드시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약이 아니라고 잘 알려진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은근히 그렇게 그냥 본인이 좀 부작용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하나하나 뜯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생각한다면 당뇨겠죠, 당뇨. 예. 당뇨 때 이제 계속 막 그 소변 자주 보고 그러면서 혈당 높고 그러면은 건조해져서 계속 물 마시고 그럽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조증으로 온다고 하면 이걸 뭐 바로 딱 쇼그렌 증후군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좀 고생을 합니다. 약도 확인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뭐 저 안 되겠다 싶으면 혹시 이 쇼그렌 증후군 같은 그런 류마티스 병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심이 되면 뭐 이것저것 검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사, 이 검사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셔머 검사. 영어로 좀 어려워서 한글로 셔머, 이게 어떻게 되냐면 SCHIRMER, 셔머. 이런 거 예전에는 저 학교 다닐 때는 이거 스펠링 틀리면은 저기 틀리다고 하고 그랬는데, SCHI 이거 왜 이런 거 그냥 한글로 셔머 검사 이렇게 쓰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게 실제로. 그래서 이거 스펠링 외우고 막 그랬었는데 다 까먹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눈에다가 조그마한 리트머스 뭐 시험지 비슷한 요런 걸 이렇게 딱 넣어놓는 거예요. 여기 안에 딱 이렇게 거풀을 뒤집어가지고 거기 안에 딱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여기 눈물이 이제 나오면 여기 잉크가 이렇게 싹 번져서 몇 미리 가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 시험지를 구비를 해야 되잖아.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셔머 용지라고 하나? 어쨌든 이 용지를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1년에 한두 번 쓰나? 거의 뭐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환자분한테 이거 검사하자 그러면 잘 안 하시거든요. 대학병원에서나 하지. 그러니까 이게 동네 내과에서 이거 검사한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물론 뭐 류마티스 내과 전공해서 그거 하시는 분들은 하겠죠. 근데 이거 그냥 일반 내과에서 셔머 검사를 한다? 좀 그렇다. 해서 뭐 5분 해가지고 몇 미리 갔냐 이런 거 이제 재는 건데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조직 검사를 해요. 조직 검사. 제가 아까 이게 무슨 병이라고 했냐면 이게 침샘이 망가지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침이 안 나오는 거죠. 침샘이 망가지는 그 원인이 뭐예요? 침샘이 망가지는 원인? 누가 공격을 해서. 누가 공격하냐면 바로 이 항체. 자가항체죠. 자가항체가 이제 공격을 해서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이제 침샘의 조직을 검사를 해가지고 이 침샘이 망가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디서 주로 하냐면 입술에서 합니다. 입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입술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래 입술 갖다가 까 뒤집어가지고 고기를 좀 째요. 이렇게 이비인후과에서 하는데 째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 노란 이런 어떤 샘들이 있거든요. 그거 갖다가 조금 몇 개 이렇게 떼내는 거예요. 이거 뭐 이비인후과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검사 아니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피나고 막 쉽지 않은 검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조직 검사가 위내시경에서 그냥 조직 검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좀 손이 가는 그런 검사예요. 그리고 뭐 이런 항체, 자가항체, 안티로 뭐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하든가 해서 점수가 있어요. 이런 거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점수를 계산해가지고 어디 만족하면 이제 쇼그렌 증후군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의심이 된다 이러면 이제 류마티스 내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거기까지가 이제 제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가 면역으로 오는 그 침샘, 뭐 눈물샘 이런 게 이제 파괴돼서 오는 병이고, 주로 이제 여성에서 오고, 남자는 거의 안 생겨. 9대1이에요, 9대1. 그리고 이제 유병률이 이게 꽤 됩니다. 그래도 뭐 별로 없는데 꽤 돼요. 0.5% 정도 된다고 해요. 0.5%. 그러니까 200명 중에 1명, 200명 중에 1명은 꽤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뭐 당뇨 이런 거랑 계산하면 당연히 별로 안 되죠.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7명 중에 1명이거든요. 14% 정도 되는 건데, 당뇨하고 비교하면 안 돼. 당뇨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치료. 근데 이게 치료가, 이게 뭐 딱 여기에 특효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게 인공 눈물 쓰고, 뭐 가습기 틀어 놓으시고, 뭐 껌 계속 씹고, 껌. 근데 이제 당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자일리톨 같은 거 계속 좀 씹으시라고 해서 어떻게든 좀 침이 나오게 하자. 그런 전략이죠. 그럼 이제 약이 없냐? 있어요. 이때 쓰는 약이 있는데 딱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필로카핀이라고 하는 약이거든요. 필로카핀 이라고 하는 약인데,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얘는 이제 부교감 신경을 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올려가지고,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면 뭔가 샘에서 분비가 많아집니다. 샘 분비가 많아져. 이게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약간 그 긴장이 풀어질 때 이제, 나오는 그런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밥 먹을 때 이럴 때 긴장 풀어지잖아요. 그럴 때 침도 많이 나오고 소화액도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약으로 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게. 근데 이제 부교감 신경을 딱 이 침샘만 분비하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런 거는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올려버리거든요. 이게 뭐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 약 먹게 되면 소변도 되게 자주 보게 돼요. 이게 이제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게 된 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거 드시면서 이거 소변 자주 본다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이제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요 증례도 제가 오늘 만나는 환자 한번 준비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요 정도고요. 이게 아주 심하다,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또 뭘로 가는 걸, 모든 류마티스 그 질환의 종착역, 면역 억제제. 왜냐면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게 결국은 면역이 좀 너무 과도해가지고 이제 생기는 병이니까 면역 억제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갑니다. 심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 네가 이제 그 류마티스 질환 면역이 강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처음에 이게 진단이 되면 바로 그냥 면역 억제제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면역 억제제라는 게 그냥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독성도 그렇고, 이 면역을 좀 낮추니까 그 감염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이라는 거는 그 병균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맞서 싸우려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너무 과도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또 낮춰버리면은 그 외부의 적이 침입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감염이라고 해요. 별로 내가 면역이 빵빵할 때는 신경도 못 쓰던 애들이 내가 면역이 좀 죽으니까 막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감염 일으키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면역 억제제를 함부로 쓸 수는 없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